자,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사람마다 내가 차별금지법을 어제도 저도 가서 이렇게 깃발들을 쭉 보면서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말 속내가 다 있어요. 아주 진한, 네. 너무 절실한 마음이 있어. 저는 사람마다 그게 있는 게 정말 좋다. 왜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해 라는 그 마음들을 사람들이 느끼면 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래활동가는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런 게 딱 있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근데 네. 이제 차별금지법 운동하면서 저는 좀 많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어쨌든 네.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기 시작한 첫 해에 네. 이제 하숙집, 그리고 또 90년대 얘긴데 하여튼 하숙생이 한 30명 되는 2층짜리 학교 이제 앞에 네네네 하숙집. 그런 하숙집에 이제 살았었어요. 네. 근데 저랑 같이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친구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요 방 말고는 다 남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남학생들만 받는 하숙집인지 몰랐죠. 근데 하루는, 그러니까 이 하숙집이 조금 곤란했던 게 어쨌든 30명이 화장실 2개를 쓰는데요. 네. 아침에 온수를 1시간만 틀어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리에 막 샴푸를 했는데 네. 뜨거운 물이 끊겼어. 어, 얼마나 서러워요. 제 네.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인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지만 이제 하숙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하루는 이틀간인가 단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가 안 나온 거죠. 네. 근데 하숙생들한테 미리 안내가 안 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단수를 하면 지역에서 그 집주인들한테 그렇죠. 다 안내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네. 안내를 해줘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난한 하여튼간 대학생이 되게 큰 맘 먹고 저를 위해서 딸기를 4,000원어치 샀어요. 그때 4,000원 이만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4,000원이면 되게 큰 돈인데. 물이 안 나와서 씻지를 못하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틀을 둔 사이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저를 위해서 진짜 서럽다. 처음 저에게 한 첫 선물인데 그래서 정말 그날 이렇게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씻을 시간도 너무 없고 밥도 딱 1시간 안에 먹어야 되거든요. 30명이 이렇게 네. 하는 거 좀 무리지 않냐.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수되는 거 미리 아셨을 텐데 알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뭐라고 아주머니께서 그러니까 내가 여자애들 안 받으려고 그랬다고. 아우 피곤하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갑자기 이게 왜 그런 문제지 싶은데 할 말을 못 찾고 막 울었어요. 서러워가지고. 진짜. 근데 그때 아무런 대항을 제가 못했어요. 네. 그런 건 뭐 차별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뭐라고 이제 말 못하고 네. 그냥 막 울기만 했던 그 기억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하면서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고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여러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하면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도 그랬는데요. 한국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한 80-90%가 대답하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아본 사람 20%밖에 안 돼요. 인구 비율로 따져도 여성이 50%인데 그 50%나 되는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차별을 한 번도 안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차별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닌가요? 네네. 그리고 뭔가 차별을 당해도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게 예, 되는 맞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이 꼭 법이 생기면은 제가 법이 생기면 뭐 하숙집 아주머니를 뭐 고소하고 막 이러게 했겠어요. 네. 하지만 내가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나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어떤 실용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용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있잖아요. 내 백이 되어준다. 맞아요. 그 걷기를 결정한 그 두 분이 게다가 딱 걷기로 한 이유는 뭐예요? 계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행진을 했느냐예요? 아니면 왜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이? 그 두 네. 사람이 네. 네.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그 혐오 세력을 만날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되게, 시작할 때 차라리 뭐 경찰이 막는 건 괜찮아. 뭐 신고가 안 네. 됐다거나 경찰이랑은 싸울 수 있어.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실은 했어요. 예.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저도 좀 뒤늦게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어떤 법인지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와 좋은 법이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안도하고 있지? 이거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네. 저조차도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누가 막 따지고 될까봐 네. 막 반대할까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소수라는 게 이미 다 여론조사나 이렇게 확인이 되었지만 국회가 그런 걸 계속 눈치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막 되게 찬반 논쟁이 심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조차도 되게 무의식 중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한 분은 저희가 청주 지날 때쯤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사는데 일부러 이 행진 같이 하고 싶어서 기차 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소수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 처음 나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지방에서 사는데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뭔가 정체화하고 이제 어쨌든 나는 게이야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주위에서 들리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불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막 걸으면서 찬성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줬는데 안 믿는 거야 자 진짜요? 진짜요? 이러는데 마침 정말 무슨 진짜 짝이나 한 것처럼 차가 한 대 이제 저희 행진한 옆 도로를 지나다가 음료수 한 박스를 이렇게 행진하는 사람들 힘내시라고 그걸 보고 믿더라고요. 그리고 믿으면서 하여튼 헤어질 때 되게 좋았다고 같이 걸어서 또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더?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보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팩트체크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언론사들에서 한 번 이상은 거의 했어요. 근데 팩트체크가 그렇게 언론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들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데는 정치가 계속 침묵하기 때문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가 찬반 대상일 수는 없잖아요. 차별금지법의 어떤 조항들이 찬성과 반대, 뭐 어떤 건 좀 빼고 어떤 건 좀 넣고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당연히 필요한 논의인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는 것 자체를 이렇게 찬반에 붙이면서 계속 저들의 어떤 가짜뉴스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 모두 뭐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항 당연히 없고 형사처벌 조항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또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각계에서 진행되는 노력을 오히려 자꾸 무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고 정말 정치권이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미 사회가 이렇게 사실 단일 이슈로 이 국민 70% 이상의 동의가 꾸준히 확인되는 의제가 있을까요?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뭐 정치 성향에서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놓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네, 비슷하게 네. 놓고 네. 성별과 상관없이 음. 비슷하게 놓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인데 네. 이거를 계속 손에 쥐는 것 자체를 이렇게 피하고 있어서 이 과정이 어쨌든 차별과 혐오를 계속 확산시키는 과정이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공감하면서 함께 해주는 분위기가 계속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받고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싸우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럴 때 이렇게 법이 있다는 게 사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법이 함께 이제 돕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서로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차별받을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순간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진 않겠다. 이런 마음과 뜻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자리들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좀